2017년 새해는 정유년이라고 하는데, 이 정유년의 운세를 이제 보기 이전에 정유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정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렇게 유라고 하는 유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봄으로써 2017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물상론적이거나 좀 추상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정화의 그 자원과 정화의 그 기운, 그리고 정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정화가 유라고 하는, 정유라고 했으니까 유금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고, 유금은 또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이걸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운을 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의 모든 나라의 정유라고 하는 기운이 왔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국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 작용력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화가 무언지 이렇게 알므로써, 정유년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므로써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년 이제 2016년은 이제 병신년이라고 해서 병화가 이렇게 온 지구를 지배를 했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병화가 한 해 동안 지배를 했어요. 그럼 그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이었죠. 온난한 빛이 되어서 이렇게 수분을 발생시키죠. 병화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을 키우는, 그렇죠, 현명함으로 작용을 했죠. 그런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정반대말입니다. 같은 화는 화인데, 병화는 이렇게 태양과 같다면은 정화는 병화가 만들어 놓은 복사열에 의해서 생긴 불이라고 해도 되고요. 활활 타오르는 어떤 그 에너지적인, 그러니까 열적인, 열 에너지적인 기운이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둠을 밝혀주는 이렇게 빛이 될 수도 있고요. 망망대해의 등대불처럼 갈 곳을 잃는 사람들에게 갈 곳을 안내해주는, 인도해주는 또 역할을 해주는 것도 정화의 몫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병화가, 그러니까 원래 병신년이 키워놓은, 병화가 키워놓은 이 나무를, 목을 이제 정화는 용도에 맞게 잘라서 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살리는 기운이라면 정화는 죽이는 기운에 해당이 되죠. 죽이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죽이는 게 있고요. 그냥 죽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제 물상론으로 또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봄에 상추가 나오면은 이 상추를 먹기 위해서 자르는 역할,
이게 이제 정화의 역할이에요. 음식 문화라고 해서 먹기 위해서 목을 죽이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먹기 위함이라면은 우리가 미래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이 병신년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유월서부터, 그러니까 양력 8월서부터 이미 정유년의 기운이, 그러니까 2017년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를 죽이는 기운이기도 하고요. 어떤 용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를 이렇게 죽이는 기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병화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아니라 병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과정을 정화가 결과로 이끌어 나가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명리학적으로 목이다라고 하는데, 병화가 목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키운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된다면, 정화가 목을 죽인다는 의미는 그 인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사람을 쓰는 역할이 있고 인재를 키우는 역할이 있는데, 병화가 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면 정화는 인재를 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병화가 목에게 수분을 주입을 시키죠. 물을 이제 이렇게 주입을 시킨다는 얘기는 지식을 주입을 시켜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병화가 하는 역할이라면은, 정화는 수분을,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수분을 빼야죠. 수분을 빼서 나무를 죽인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끔 이제 사용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제작 기술이라든가 어떤 기술 문명에 이바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이제 정유년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렇게 기술 문명에 지대한 공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술 문명에 지대한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정화는 열로서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치 용광로에 열이 이렇게 쇠를 녹여서 어떤 도구를 만든다거나 제품을 만드는 형국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구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과학 문명, 어떤 꽃을 피울 것이다. 좀 더 세부적이고 세밀해지고 좀 더 이렇게 기술이 이제 세밀해지고 깊어지겠죠. 이제 정화가 유금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술, 완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완전에 가깝도록 현 시대에 맞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추구하는 것이 정화의 그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비단 여러 가지 어떤 도구라든지 어떤 제품 같은 상품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행적으로 용인이 되어 왔다든가,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거의 시대적으로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발전된 모습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진통의 과정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지 않으면 되지 않고요. 그 진통을 통해서 발전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그 기운을 봤을 때 목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금을 이렇게 재련이라고 해서 금을 녹여서 도구를 만드는 게 있고요. 목을 죽여서 음식을 만드는 게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고 목을 죽여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있고 금을 녹여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것이 정화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유년은 물질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고 어떤 그 IT라든지 기술 산업, 과학 산업에 지대한 공이 변화가 일어나는 운이 정유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달라서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화라는 기운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그렇죠? 물도 이렇게 녹여버리죠. 물을 완전히 녹이는 게 아니라 물을 바짝 말려버리죠. 물이 바짝 말라버린다는 얘기는 이 환경 자체가 아주 이렇게 메말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지식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단장 어떤 이성적이나 지성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목이 또 타버리죠. 열이 활활 타오르면은 목이 타버리는 현상이에요. 목이 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일구어 놓은 과거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 과거가 소멸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화의 에너지에, 정화라고 하는 열 에너지에 목이라고 하는 연료를 계속 주입을 시켜서 그 정화의 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금이라는 도구를 만드는 역할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정화라고 하는 그 열 자체가 너무 뜨거우면은 이 목을 불살라 버려서 미래에 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우리 환경 자체가 아주 이렇게 피폐해지고, 그렇죠? 아주 이렇게 열악해지는 환경이 오게 되어서 우리가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환경이 이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너무 과하게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화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는 정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년에 2017년에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5월, 미월, 그리고 수월을 아주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또 4월, 5월, 미월, 이 다 겹쳐지죠. 오미 겹쳐지는데 여기 이제 사화가 하나가 더 들어있거든요.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개 이제 양력 5월에서부터, 그렇죠? 양력 5월에서부터 이렇게 4, 5미라면은 양력 7월까지, 그렇죠? 7월까지 출생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열기운이 대체적으로 왕하다라고,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정화의 기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열정, 지나친 성급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가 가리되고, 수가 가리된다는 얘기는 수가 말라서 목이 죽고, 목이 죽는데 목이 활활 이 정화라고 하는 열에 타버리고, 그렇죠? 땅이 메말라서 건조해져서 황무지로 바뀐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에게 흉한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긍정적인 작용은 기술과 어떤 명예 발달, 과학의 발달, 예체능의 발달 이런 것들은 2017년도에 분명히 긍정적인 일일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목을 태워서 금을 재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갈등, 잘못된 관행, 지금까지 해오던 부정적인 요소들을 청산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현재 우리 상황이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그렇죠? 이렇게 미래로 가기 위한 진통 과정이다. 그 과정을 겪으려면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목을 죽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금이 또 보면은 이제 목을 잘라줘야 돼요. 죽이고 잘라야죠. 이 금은 정화가 있고 이렇게 유금이 있으면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면도칼과 같아요. 나무를 자르는 짝도와 같고요. 아주 예리한 이 날과 도끼 날과 같아요. 칼과 같아서 나무를 자르고 이거는 나무를 죽이고 말려서 죽이는 거죠. 말려서 죽이는 거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는 위에 있고 유금은 밑에 있죠. 이렇게 해서 정유년이세요. 정유년이라는 거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환경에서 실제로 우리가 국민들이나 개인이 행동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명분과 당위성을 여기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분과 당위성 속에는 옳음을 지향하고 옳지 않음을 배제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것이냐, 미래를 덮어버리고 그냥 현재의 잘못되게 이제 할 것이냐. 현재의 잘못되게 하려면 정화가 너무 왕하면 미래로 가기 이전에 과거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항상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발전을 위한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과거를 건설적으로 파괴를 해야 되는 게 정유년의 어떤 그 국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생일에서 사주에서 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글씨가 중복되죠. 전부. 이거 하나만 이거 다 중복되는데 2017년도에 영향이 무슨 영향이냐 하면은 되게 직업적인 영향.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직업적인 영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직업적인 영향 속에는 사업가도 있을 테고요. 회사원 같으면 승진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개업을 앞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앞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내년 정유년에는 힘을 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내년에 또 취업을 했다가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그만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2017년도에 직업적인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오미술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면 되죠. 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는 직업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학생이라면 합격을 할 것이고, 승진을 준비한 사람들은 승진을 할 것이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의 너무 화가 많아서 수분을 이렇게 고갈시켜 버린다거나 이렇게 목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하는 이유는 성급함 때문이세요. 성급함 때문, 지나친 열정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이제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는 거야. 수분이 지나치면은 결국은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죠. 정신이 피폐해지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 판단력이 사라지고, 우선 당장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판단보다는 현재 내가 화가 나서 현재 내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당장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해 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지식이나 지혜적인 측면에서 수분이 마르게 되면은 지식이 부족하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무가 내가 목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수가 마르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이 오느냐 하면은, 목이 타오르는 거는 과거가 사라진다라고 했지만 그게 우리 인체에 오는 영향은 뭐냐 그러면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몸이라면은 수라는 것은 우리가 몸속에 있는 피라든가 이런 것들, 수분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인체를 보존해 주는 거죠. 우리 몸을 목으로 봤을 때 수가 빠져나가면 결국은 이 몸이 메마르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는 건강도 화가 왕한 사람들은 건강을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수분이 말라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목이 나빠져서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내년에는 건강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 정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2015년도 갑오년서부터요, 2014년도군요. 2014년도 갑오년에서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 준비된 실력을 2017년도에는 아주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갑오년에 이제 준비한 실력, 그 실력이라는 거는 이 정화니까 되게 지식적 실력이 아니고 문과적인 실력이 아니고 이과적인 실력을 나타내고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갑오년서부터 기술을 갈고 닦은 사람들, 어떤 뭐 자격증을 준비한 사람들, 혹은 뭐 어떤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오년서부터 해왔다면은 2017년도에는 아주 이렇게 쓸 기회가, 귀하게 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쓸 기회가 오게 되고, 그렇게 연마된 기술들은 이제 2020년쯤이 오면은 이렇게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2017년이 되면은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준비한 사람들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길게 우리가 인생을 100년 인생을 놓고 봤을 때 30년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쓴다면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준비하는 것을 이제 3년, 4년 정도로 보죠.
그러면 3년을 준비해서 3년을 쓴다. 대개 10년을 살기 위해서 3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00년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30년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가 10년을 위한 1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보년서부터 2014년에서부터 준비해 온 사람들은 이제 지금서부터 쓸 수가 있을 것이고 2015년서부터 사회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똑같이 잘 이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직업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단지 너무 서두르지 말라, 성급하지 말라, 지나친 열정을 부리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무를 태우고 물을 말려서 지식을 고갈시키고 지혜의 눈이 어두워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내 인성이 망가져 버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게 또 이제 이렇게 춘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언제나 그러면 이렇게 인묘신이라고 해서 양력 2월에서부터 약 한 4월까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춘절생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정화운이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직업의 변화라든가 직업의 변화 혹은 이제 직업의 변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거죠.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거나, 학생이라면은 이제 문과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약간의 이과적인 요소가 개입이 된다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거나, 직업이 바뀐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같이 하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고,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정화로 쓰는 거는 거기가 대개 의식주 관련 사업에 이제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되게 이제 의식주 중에서도 이제 음식 문화, 주방 문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실 문화, 인테리어 문화 이런 쪽에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기업이라기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쪽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간목으로 구성된 사주, 이렇게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인월에서 이렇게 춘분까지는 간목과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관련된 사람들이세요. 지식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춘분서부터 이렇게 입하 전까지는 지식이라기보다, 지식도 이제 지식이지만 여기는 경험을 위해서 어떤 자격증 이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자격화가 이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을 위한 자격화. 이거 좀 다르죠. 이거는 뭐 학교 지식을 요구하니까, 이거는 박사라든가 이런 걸 학위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학위를 요구하겠죠. 학위를 요구한다면 이쪽은 이제 자격증을 요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미가 되거나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문이라고 하는 지식의 어떤 그 예체능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로 이렇게 통섭이라고 하죠. 합쳐질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전과가 될 수가 있겠죠. 전공 과목이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겸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운이라는 거죠.